위염은 위장의 감기라 불리는 흔한 질환으로 비교적 초기 증상이 가볍고 잘 알려져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질병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창민 교수는 위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위암과 같은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몸의 첫 번째 소화기관인 위는 식도를 통해 내려온 음식물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저장했다가 십이지장으로 조금씩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위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음식물은 펩신을 포함한 위액을 통해 분해되고 또 위 근육의 운동을 통해 위액과 섞여 부드러운 축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또한 강산성의 위산 분비로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위 점막은 위에서 분해된 위산 그리고 각종 소화효소들로부터 위 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점막층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염증이 바로 위염입니다. 위염은 발병 기간과 기전에 따라서 크게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급성위염은 염증으로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강산성의 위산에 대해서 점막을 보호하는 방어기전과 약제, 세균, 스트레스와 같은 공격인자가 불균형이 생기면 점막이 손상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 제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와 같은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위염 발생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 만성위염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나 고염식,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로 위점막이 오랜 기간 염증 반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위점막 내에는 위산, 펩신, 점액 등을 분비하는 다양한 샘들이 많이 분포해 점막이 두꺼운데 만성염증으로 인해 이러한 샘들이 없어지는 위축이 발생하게 되면 위 점막이 얇아져서 점막 아래층의 혈관이 뚜렷해지는 변화를 보입니다. 급성위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병 통계에서 8번째, 특히 20대에서 50대 젊은 성인에서는 상위 6번째에 해당할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약 40% 정도가 만성 위축성 위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성 위염이 발생하면 갑작스러운 명치 통증이나 속쓰림, 구역감,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혹 드물게 토열이나 흑색병과 같은 출혈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급성 위염은 위궤양이나 위암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만성위염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만성위염이 오래 지속되면 위축된 위점막의 위상피가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과 같은 세포, 즉 장상피로 변화하는 현상인 장상표화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상표화생을 가진 환자가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보다 위암 발생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더 높다고 알려진 만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급성 위염 증상과 위경련을 보이지만 내시경 검사에서는 특별한 병변이 없으면 스스로 신경성 위염이라고 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기능성 소화불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소화불량, 조기 포만감 증상이 명치 통증과 동반할 수 있고 스트레스와 관련이 높습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은 위염과 혼동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의 역류와 가슴 쓰림이 주된 증상으로 위염 증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급성 위염의 증상이 위궤양, 위암 등과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로 위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염 환자가 내시경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화기 내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만성위염은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 성인의 경우 2년마다 국가에서 검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염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급성 위염의 경우 유발 원인이 제거되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위산 억제제, 점막 보호제 복용으로 비교적 쉽게 치료가 됩니다.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예방적으로 위산 억제제나 점막 보호제를 먹기도 합니다. 만성 위염의 치료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되면 제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폐화생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위암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위염. 단순 소화불량으로 여겨 방치할 경우 만성화되어 재발이 쉽고 소화 흡수 장애를 일으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위가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소화불량 증상이 좀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면서 소화제도 이제 약국에서 사 먹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효과가 없는 상태였고, 그 소화불량이 지속이 되니까 이제 음식의 종류나 뭐 양에 상관없이 먹기만 해도 이제 약간 체한 느낌이 있으면서 속도 더부룩하고 이제 식욕부진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좀 심했던 증상이 약간 속쓰림이었거든요.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공복 시에 속이 명치끝 쪽이 좀 많이 쓰리고 불편해서 진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위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 위염에 급성 위염까지 겹친 상태로 본격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우, 잘 지내셨습니까? 아 덕분에 좀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약 먹고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이제 속쓰림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출혈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을 먹고 나서는 많이 회전된 게 눈에 보이시죠? 아, 네네. 그리고 약간의 위험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저절로 이제 회복이 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시면 좋으시고, 처음 방문하셨을 때 굉장히 속쓰림이 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반해서 소화불량도 있으시고 위염이나 위궤양 이런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했고요. 위내시경 검사에서 기저에 있던 만성 위염 위에 급성 위염이 새로 발생하셔가지고요. 그에 대해 급성 위염에 대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 치료를 하시고 이후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던 환자분입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급성 위염이 발견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약물 치료도 단기적으로 사용하시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손톱으로 긁어놓은 것처럼 일직선으로 된 빨간 발적들이 보이시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급성 위염의 소견이고, 중간중간에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피가 났다가 딱지처럼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얼룩덜룩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지금 다 위축성 위염이 와서 변화가 있는 거고요. 이런 데도 다 지금 위축성 위염이 있으신 거고요. 이런 데는 이제 장상폐화생이 온 거죠.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데 빨간 발적 같은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일부 남아 있는데 이런 소견들은 이제 저절로 회복되기도 하고 약간 만성적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증상이 없다면 경과 관찰이 가능하고요. 추적 검사를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이전에 있던 발적이 굉장히 호전된 소견을 보였고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 약물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며칠 하니까 바로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을 키운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 정도로 가능하면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인스턴트나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줄이고 있고, 평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도 조금 그런 것도 컨트롤 하려고 지금 애를 쓰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 건강을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과 함께 정기적으로 위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검사 주기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 정해야 합니다.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위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위암은 장형과 미만형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에서 미만형 위암인 경우 위염보다는 다른 원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코레아 이론에 따르면 장형 위암은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폐화생, 위선종의 단계를 거쳐 위암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환생 환자가 모두 위암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한 연구에서는 5년 내 위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만성 위축성 위염은 0.1%, 장상폐화생은 0.25%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축성 위염과 장상폐화생의 범위와 중증도에 따라 위암의 위험도가 달라지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만성 위축성 위염 혹은 장상폐화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암 발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위를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급성 위염의 경우에는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적당량 준비해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성위염은 금주, 금연과 함께 일일 소금 섭취량을 WHO 권고 수준으로 낮추면서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귤, 오렌지, 레몬 등의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질산염이 함유된 가공육, 즉 소세지, 햄, 훈제 고기 등은 위염과 위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급성위염은 만성위염과 다릅니다. 급성위염은 명치통증, 속쓰림, 구역, 구토와 같은 증상을 보이며 저절로 호전되거나 일시적인 약물 치료로 쉽게 치료됩니다. 둘째, 만성위염은 장상표화세 및 위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위염은 무증상으로 대개 우연히 발견되지만 장상표화생이나 위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 식습관 개선과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위염 진단에 있어 내시경 검사가 중요합니다. 급성 위염의 증상이 위궤양, 위암과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고 만성 위염은 위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국가 건강검진으로 위 건강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위염으로부터 위 건강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플러스.